안녕하세요. 정윤지 금빛 사시타로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수비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비학을 통해서 선천수, 후천수, 직업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비학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도 알아보고 타로의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비학이란 무엇인가? 수비학은 숫자와 그 뒤에 숨겨진 의미인데요. 그리고 그 숫자와 인간의 삶, 성격, 운명 사이의 신비한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모든 숫자에는 고유한 진동과 에너지가 있다고 믿으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잠재력과 인생의 흐름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수비학은 선천수와 후천수로 나누는데요. 선천수는 타고난 본성과 전생의 에너지입니다. 선천수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씨앗이자 본질입니다. 그 의미는 태어날 때 주어진 고유한 기질과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일부 학파에서는 이를 전생의 성적표 혹은 카르마의 수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여러분의 본능인데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을 자아라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후천수는 사회적 모습과 현생의 목표이고 후천수는 살아가면서 습득하게 되면 가면, 페르소나이자 이번 생에 도달해야 할 진화의 방향입니다. 그 의미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본인 스스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지향하는 긍정적인 미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수를 보면 직업수는 성취의 방식과 재능인데요. 직업수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현실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구체적인 일의 방식, 업무적인 재능, 그리고 성공을 위해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할 최적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직업이 좋다를 넘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가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김호중님의 수비학과 타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생년월일 음력과 양력을 통해서 한번 따로 계산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나의 선천수, 후천수, 직업수를 알게 되는데요. 일단 선천수는 음력 생일입니다. 그래서 1991년 음력으로 8월 25일, 선천수가 1991년 8월 25일을 각각의 수로서 다 더하게 되면 35가 되고 3 더하기 5가 돼서 8번이 선천수가 되고요. 후천수는 양력 기준인데요. 1991년 10월 2일을 이렇게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23번이 나오고 2 더하기 3은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천수가 8번이고 후천수가 5번입니다. 그러면 직업수는 8 더하기 5는 13이 나오고 13은 1 더하기 3이 4가 됩니다. 그래서 선천수와 후천수를 더한 값이 4번이 직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음력과 양력의 각각의 수를 이런 형식으로 다 낱낱이 더해서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면 맨 끝에 나오는 이런 번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9번까지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숫자를 가지고 내가 선천수가 무엇이고 후천수가 무엇이고 직업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의 방향성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김호중님의 수비학을 살펴보았을 때 8번에 선천수가 나왔는데요. 이 선천수는 이 여성이 타로카드 8번에 보면 여기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선천수를 전생수로 봤을 때 이미 과거의 큰 권력이나 책임 또는 물질적인 성취를 끝까지 맛보았던 영혼을 뜻하는데요. 타고난 기질과 본질은 그 사람의 그릇이자 에너지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갈망, 거대한 에너지를 품은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자아나 창작의 뿌리가 매우 강렬하게 일어나고 또 8번은 무한한 확장성, 무한대의 모습도 있고 권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성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음악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을 장악하거나 한 분야의 정점에서 서고 싶어하는 거장의 기질을 이미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원천으로 봤을 때 고난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 파괴와 창조, 그리고 아주 묵직하고 깊은 그런 감정들의 영감이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타로 카드는 스트렝스, 이 힘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내면의 거친 사자의 모습을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서 이 여성이 사자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힘든 가운데 모든 것을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그 힘이 본질 자체가 내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비학적 의미로서 팔은 이 무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권력이나 재물, 통제력, 그리고 인과응보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현실적이고 또 추진력도 강하고 또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부르도저의 같은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비학에서 그림자수가 있는데요. 내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모습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무의식의 뒷면을 의미하는데요. 선천수가 8번이기 때문에 그림자 수는 14번이 되는데요. 그래서 절제되지 않은 에너지와 중독의 유혹이 항상 보이지 않게끔 잠재의식으로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은 강력한 힘과 성취를 뜻하지만 그 그림자는 균형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압박감이 심한 상태에서는 극단적으로 마음이 살짝 불안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어떤 무절제함이 가끔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는 내가 내면으로서 의식적으로 중도를 찾는 그러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천수를 보았다면 이제 후천수를 볼 텐데요. 후천수는 5번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이 5번은 이번 생에 내가 학습하고 도달해야 할 진화의 방향인데요. 긍정적인 메시지는 8번의 무거운 책임감과 통제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변화를 즐겨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5번은 구속받지 않는 에너지이고 예술적으로서는 격식을 갖춘 클래식한 거장이었다면 이번에는 대중들과 호흡하고 장르를 넘나드는 어떤 트렌디한 아티스트로 살 때 비로소 영혼의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모습과 그 태도는 5번은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보여지는 방식이 나를 반듯하게 바라보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 변화, 자유, 소통, 그리고 오감을 상징을 하는데요. 선천수가 8로 묵직하고 보수적이라면 후천수는 유연함과 모험심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한 곳에 고여있기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활동적인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 5번 카드는 교환카드인데요. 교환카드는 질서와 가르침을 상징을 하고 수비학적으로 5와 결합을 하게 되면 사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타인에게 전달을 하거나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때 빛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후천수의 5번으로 된 그런 상황은 세상 속의 내 모습이 트렌드를 선도를 해서 자유로운 아이콘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또 대중들이 나를 보았을 때 무대 위에서 소통하는 방식은 묵직함과는 좀 다르게 훨씬 더 가볍고 빠르고 화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트렌디한 예술가로서 인식을 하는데요. 뜻하지 않는 어떤 생각지도 못하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예술가의 모습으로 각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악에서 트로트로 가는 모습이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서 승화가 되는데요. 이 5번 카드는 변화와 소통, 또 그와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기저기 다 모든 장르를 넘나들고 국한되지 않는 그런 쪽에서 끊임없이 자기 스타일을 변화 변동으로 변주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 카드는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과 교감하고 그들을 매료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5번의 에너지는 매우 스타일리시하고 감각적인 사람으로서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5번 카드도 수비하게 그림자 수가 있는데요. 내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모습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무의식의 뒷면을 의미하는데요. 5번 카드의 그림자 수는 17번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자기에 대한 의심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5번 카드는 자유롭게 소통하는 별을 가졌지만 그 그림자는 17번 카드는 길을 잃은 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중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거나 자기가 어떤 변화를 시도했을 때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았을 때 급격하게 비관적으로 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는 과연 내가 음악에 가치가 있나?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고립감과 허무주의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이 17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그림자로 되었을 때는 구름에 가려진 상태입니다. 별빛이 구름에 가려지기 때문에 어쩌면 영감이 고갈되고 자신의 재능이 가끔씩 이게 맞나 하는 어떤 의심 구조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 카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17번의 불안을 견뎌내야 되는데요. 지금 느껴지는 그 불안이 어찌 보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처럼 빛나고 강하고 별처럼 빛나는 존재지만 그 이면에는 무절제와 불안이라는 그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술가에게는 그 그림자가 오히려 더 깊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안으로 인해서 집착을 가사로 녹여내고 멜로디를 치유할 때 그 음악은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서 타인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힘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직업수는 내가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4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일의 방식과 재능을 의미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과 분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비학적 의미로 이 4번은 네모, 스퀘어를 뜻하는데요. 숫자로 안정된 기반, 그리고 성실함, 논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이디어를 실제로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구축하는 힘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책임지는 그런 어떤 숫자이기도 하고 직업적으로 규율을 명확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에서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수나 작곡가로서의 일하는 방식으로는 영감의 현실로 구현하는데 철저한 설계자이고 또 이 직업수는 천재적인 영감이 어떻게든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에게 4번은 장인의 정신에 속하기도 합니다. 작곡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감정에만 의존해서 곡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화성학적 구조나 곡의 빌드업을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는 그런 음악의 설계자이고 또 기간을 엄수하고 완벽한 사운드를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어떤 성실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로서의 활동 내에 4번 카드가 나왔을 때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나 보컬 트레이닝 이런 것에 있어서 기본기를 굉장히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자신만의 확고한 루틴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틀에 앉아있는 굉장히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으면서도 본인이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의 이 황제는 본인의 음악적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전 세계로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한 토대를 다지는 그러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4번의 그림자, 직업수의 그림자 수는 18번이 되겠는데요. 완벽주의라는 이름과 동시에 막연한 공포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래 보여지기도 합니다. 황제 카드 4번은 견고한 성을 쌓는 그런 어떤 힘이 있지만 그 내면의 그림자의 이면은 달의 에너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근심 걱정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적인 직업에서 내가 어떤 작곡을 했을 때 그 곡을 완성을 할 때 4번은 굉장히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운드 하나 가사 한 줄 하나하나 수정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마감을 놓치거나 결과물이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살짝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부족해,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나는 실력이 조금 없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어떤 공포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수로서의 4번은 철저히 준비된 모습의 프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상 내면에 이면의 그림자는 무대 직전에 또 활동 직전에 안개가 밀려오고 근심 걱정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또 경쟁자나 또 혹시 악플러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어떤 공포심도 굉장히 커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무대에 나갔을 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어떤 그런 건강 염려증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번 카드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데 만일에 확실하지 않았을 때 약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있거나 나를 최악의 상황으로 혹시 흘러보내면 어떻게 할까? 어떤 그런 상황에서 늘 망상적으로, 망상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어떤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화려한 이면에 뒷면은 항상 감정적으로 늘 요동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지금 김호중 님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호중 님의 수비학으로 본 8번 선천수, 5번 후천수, 4번 직업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